네, 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해설 우피입니다. 이제 개막을 하고 첫 주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야구를 다시 하니까 다들 애증의 스포츠이긴 합니다만은 좀 저녁이 기다려지시고 삶에 하나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오늘이 지금 4월 8일이고요. 녹음을 하는 날이 4월 8일이고 세 경기를 했는데, 물론 뭐 역시 야구라는 게 우리 팀이 잘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만 존재하지. 네. 그래서 욕하면서 본 스포츠인데 그래도 또 좋은 마음으로 야구를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4월 7일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월 7일 NC전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이날 경기가 사실은 뭐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어요. 아쉬움 많은 경기 6대 10으로 결국은 역전패를 하게 됐는데, 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결국은 또 시즌 3경기 만에 벌써 허문의 감독 경질 운동이 네,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이날 경기는 결국은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진 게임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용의 아쉬움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게, 야구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다 결과론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함부로 이게 비난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선택 말고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담이 가능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은 과정상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그 다음에 더 나은 대안이 우리한테 있었느냐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팬들이 볼 수 없는 그 이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게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선 내에서는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이날 게임 라인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롯데 자이언츠는 1번 타자 이루수 안치홍, 2번 타자 우익수 손아섭, 3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4번 타자 지명타자 이대호, 5번 타자 1루수 정훈, 6번 타자 중견수 추재환, 7번 타자 3루수 한동희, 8번 타자 포수 김준태, 그 다음에 9번 타자 유격수 배성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고, 선발 투수는 박세용 선수였습니다. NC 다이노스는 1번 타자 이루수 박민우, 2번 타자 좌익수 이명기, 3번 타자 우익수 나성범, 4번 타자 지명타자 양의지, 5번 타자 중견수 알테어, 6번 타자 3루수 박성민, 7번 타자 1루수 강진성, 8번 타자 포수 김태군, 9번 타자 유격수 김찬영 선수였고, 선발은 이재학 선수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우선 첫 득점은 2회 말에 양의지 선수 홈런을 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3회부터 좀 주요 이닝을 말씀을 드릴게요. 3회 초에 연속 보이넷으로 이제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때 손아섭 선수가 이루수 땅볼을 쳤지만은 다행히 병살타는 면하면서 1-4, 1-3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전준우 선수가 가장 지금 타격감이 뜨거운 선수인데, 이때 시원하게 2루타를 쳐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회 말에 조금 뭐랄까 바로 좀 위기가 생길 수 있었는데, 무사 1루 상황에서 배성근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점핑 캐치를 해내면서 잘 막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기 나성범 선수 연속 삼진으로 박세웅 선수가 잡아내면서 바로 따라잡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4회 초에 그 좋은 수비를 한 이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오게 되는데, 한동희 선수가 선두타자 보이넷, 김준태 선수가 이루수 실책으로 출루한 상황에서 좋은 수비를 한 배성근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망고의 실리가 있지요. 좋은 수비 후에 좋은 타격이다, 이런 망고의 실리가 결국은 배성근 선수한테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저는 번트를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공을 과감하게 밀어붙였고, 배성근 선수가 이제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쳐내면서 무사 만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안치홍 선수가 얕은 우익수 뜬공을 치는데, 여기서 3루 주자 한동희 선수가 과감하게 호흡으로 파고드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이제 아웃 처리가 되면서 조금 이 찬물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무사 만루에서 자칫 무득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였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3루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 시즌 주루 플레이의 전체적인 좀 그 기조를 보면 세이브 아웃5 이런 5대5 상황이면은 도전을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좀 과감한 주루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을 하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안 갔어도 왜 안 갔냐고 또 사실 얘기는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뒷 상황을 보자면은 D가 손아섭 전준우기 때문에 좀 스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홈에서 살았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성범 선수의 송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선택의 문제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2사 1, 2루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그대로 죽으면은 경기의 흐름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손아섭 선수가 적시타를 쳐내면서 3대 1로 달아났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네, 경기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뻔했다가 그거를 이제 뚫어내는 타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좀 잡아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투수 강동현 선수가 이제 구원 등판을 하게 되고 전준희 류호 선수가 연속 포인트로 밀어내기 득점 4대 1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강동현 선수는 교체가 안 되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NC 쪽은. 그래서 2사 만루에 정훈 선수가 3루 선상에 2타점을 때려내면서 6대 1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런 흐름이면 저는 사실 이겼다고 봤거든요. 경기가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개표 방송을 보러 갔습니다. 네, 개표 방송을 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개표 방송을 보러 갔고 그 뒤에는 근데 천지개벽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잘 던지던 그 박세웅 선수가 6회 말에 나성범 선수가 투수 앞 땅볼을 치는데 여기서 1루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토스를 하게 되면서 무사히 1루로 만들어졌고 여기서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가 유격수 정면 코스에 타구를 때렸는데 이제 시프트가 아무래도 왼쪽으로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적시타가 됐고 6대 2로 이제 6대 2로 따라잡힙니다. 출격이 시작을 한 NC였고 그리고 알테어 선수가 바로 2점 홈런을 치면서 6대 4까지 바로 따라잡혀요. 바로 따라잡히면서 좀 쎄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죠. 쎄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하지만 이 6회의 과정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고 NC 타선이 그 박세웅 선수의 그 아쉬운 판단을 잘 파고들었다고 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올 시즌이 탱탱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홈런 타구가 보면은 무슨 로켓처럼 막 쏘아져 나가거든요. 전반적으로 타구들이. 그래서 참 뭐랄까 우리 팀이 사실은 근데 거포 유형의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탱탱볼로 인해서 받는 그 수혜보다는 이렇게 좀 피를 보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이 나이도 피홈런이 2개였는데 지난 시즌은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6번 박성민 애매한 타구가 이제 배정훈 선수가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이면서 아웃을 잡아냈고 마차도 선수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왜 김민수가 아니고 배성근이냐 이런 여론도 많았는데 본인이 콜업이 되고 유격수로 나선 이유를 몸으로 증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배성근 선수가 유격수 자리로 올라온 것 자체는 뭐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김민수 선수는 유격수 수비보다는 2루수, 3루수, 1루수 그러니까 2루수, 1루수가 조금 더 자기 메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유격수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을 때 수비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지난 시즌부터 팀의 운영 기조 자체가 그 퓨처스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주전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거를 조금 기조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수 선수는 어차피 2루수 자리가 올해가 끝나면은 좀 자리가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대타 요원으로서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선택은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이어진 2사 2, 3루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불을 잘 끄게 됩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결국 3경기 연속 등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1화수 등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3연투가 아닙니다. 3연투는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6회에 불을 끄고 7회까지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6회의 등판 자체는 이해를 못할 등판도 아니고 7회까지 끌고 간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7회에 연속 볼넷을 허용했는데 이제 제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사실은 NC에서 강한 선수인 나성범 선수하고 승부를 강행하다가 석점 홈런을 허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볼넷을 내보내고 그 주자가 1, 2루 상황에서는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고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 볼넷 주는 과정이 공이 한 개 빠지면서 볼넷을 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풀카운트나 3볼 상황에서 유인구를 던졌는데 타자가 잘 골라냈던 건데 이런 포인넷이 아니고 페이스트볼을 계속해서 좀 날리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성범 선수하고 이제 승부를 강행하다가 3런 홈런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웠고 그리고 6대 7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김대호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뭐 1사 후에 포인넷도 허용하고 했지만은 지석훈 선수 삼진 잡아내면서 잘 불을 껐고요. 그리고 김대호 선수가 8회 2사까지 굉장히 잘 막아내다가 이제 좌타자 박민희 선수 타석에 자원 김유영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사실 가장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박민희 선수를 상대로 볼넷을 주게 되고 이어서 대타 권희정 선수한테 볼넷을 주게 되는데 이런 연속 볼넷은 사실은 제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성범 선수하고 승부를 강행을 하면서 나성범 선수가 역시나 이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사 만루 상황에서 싹쓸이 2루타를 치면서 6대 10으로
거의 뭐 게임을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양의지 선수가 보이넷을 또 보이넷을 허용하면서 양의지 선수한테 김유영 선수 이날 등판해가지고 4타자 승부에서 3보이넷 1피안타였단 말이에요. 김유영 선수를 박민우 선수 상대로 기용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좌타자를 상대로 나갔다면은 권희동 선수한테 보이넷을 줬을 때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 권희동 선수가 나올 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다 맞고 나서 박진영 선수를 왜 내느냐 이런 문제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김영 선수 계속 둘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이 투수 교체 측면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구승민 선수가 연속 보이넷 내주고 강행한 거나, 그 다음에 또 김유영 선수도 연속 보이넷 내주고 승부를 강행한 것, 이런 부분들은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교체 타이밍이 맞았고, 또 가장 뜨거운, 가장 무서운 타자인 나성범 선수와 이런 승부를 하게 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플레이였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9회는 이제 경기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졌습니다. 일단 박세영 선수는 이날 5.2이닝 동안 10피안타 2사 4구 2홈런 4탈 3진 투구수 92개를 기록을 했는데, 5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나성범 선수의 애매한 타구 이후에 좀 꼬인 것 같아요. 꼬이면서 시점을 많이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양의지 선수한테 아쉬운 안타를 허용하고 나서 최소한의 이제 마운드 비짓을 해가지고 템포를 끊거나 아니면 이때 교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교체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결과론인 건 맞아가지고 좀 아쉽다 정도지 못했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박세영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좋은 투구를 했는데 그 한순간에 좀 아쉬움이 좀 화를 불렀다고 보고, 이날 구속도 151까지 나왔고 스플리터 커브도 굉장히 좋았는데 슬라이더를 많이 던진 부분이 좀 아쉽다. 직구가 이날 패스트볼이 48개 던졌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였는데, 지난 시즌부터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구단 내부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가장 아쉬운 구종인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냐고 묻지 못하겠는 게, 팔꿈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크볼을 많이 던졌을 때 그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포크볼을 최소로 쓰고 가장 적게 쓰고 가장 그나마 부담이 덜한 구종이라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많이 던지는 쪽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구단 내부의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억측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슬라이더가 종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앞에도 말했듯이 박세영 선수의 건강적인 문제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크볼을 내부 방침으로 많이 봉인을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실은 투수 교체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4회에 넉점을 내고 도망에도 못 간 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4회 이후에 강동원 투수한테 5회, 6회, 7회를 꽁꽁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말하지만 도망을 못 가면 야구는 지는 게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우리 타선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김준혜 선수의 대타 타이밍인데, 이날에도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제 3경기밖에 안 했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내려버리면 선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 맞아서 뭔가 2경기 하고 못했다고 바로 선발 포수를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비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7회 2사 1, 2루 상황에서 사실 이미 앞선 타석에서도 김준현 선수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준현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도 이미 삼진을 2개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대타를 기용하지 않고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아쉬운 게 물론 성공적이었다면 믿음의 야구가 됐겠으나 6대7 1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여기서 대타를 기용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아쉬웠고, 대타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포지션에 지성준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윤석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병규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수 기용 부분에서 저는 아쉬운 거는 일단 이 대타 기용 안 한 거가 가장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연속 보이넷 이후에 투수 교체 안 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아쉬웠는데, 아직 3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기 좀 힘듭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은 시즌 내내 사실은 이제 한문혜 감독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의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길게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저도 계속해서 뭔가 지난 시즌에 제가 허문회 감독이 지지하는 입장으로 크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제가 어디까지나
지난해는 첫 시즌이었고 선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선수들도 감독이 계속해서 바뀌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기회를 더 준다의 의미지 허문회 감독이 잘했다의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 시즌에도 피드백이 계속 되지 않으면은 더 기회를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일단 상대 선발이 그러니까 4월 8일 경기가 자완 김영규 선수가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발 보수가 누가 나오느냐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기용적인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느냐를 지켜보면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관중 입장이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일요일에 이제 예매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한 경기라도 보고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아무쪼록 참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잘 벗어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피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